안녕하세요. 한규범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스케치한 요소들을 완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케치는 3차원 설계의 밑바탕이 되는데 그린 도형이 길이나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형상은 유지하기 힘들 겁니다. 솔리드웍스에서는 지능형 치수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스케치한 요소들의 길이나 각도, 요소 간의 거리를 정의하고 스케치한 요소들 사이 관계 조건을 부과하여 일치나 병합 등의 구속 조건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스케치의 구조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모델링을 할 때 스케치에 그 치수를 정확하게 넣고 구속 조건을 사용하여 원점으로부터 위치가 정의된다면 비로소 완전 정의된 것입니다. 스케치가 완전 정의되었다면 스케치한 선은 파란색에서 검정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케치의 완전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평면을 골라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에서는 스케치를 기반으로 3차원 형상을 완성하게 되는데 만약에 지금 그려진 이 사각형을 기반으로 3차원 형상을 만들 경우 이렇게 형태가 변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의된 3차원 형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만약에 변이나 꼭지점을 잡고 움직였을 때 이 도형이 변형되지 않으려면 각 변의 길이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솔리드웍스에서 각 요소 간 거리나 각도, 선의 길이 등을 측정하고 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는 지능형 치수입니다. 지능형 치수를 선택하여 그렸던 사각형의 한 변을 클릭하면 선의 양쪽 끝을 표시하는 선과 함께 그 변의 길이를 나타내는 숫자가 뜹니다. 이제 이 숫자를 보기 편한 곳에 클릭을 해주면 수정이라는 글이 써있는 이러한 창이 뜹니다. 이 창 안에 보면 현재 이 사각형의 변의 길이라고 되어 있는 이 치수보다 더 정밀한 치수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설정하고자 하는 변의 길이를 입력을 해준 뒤 확인을 누르면 이 변의 길이는 이제 30mm가 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변을 선택한 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변의 길이가 30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변의 거리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길이가 정해져 있지 않은 양쪽 변을 똑같이 지능형 치수를 통하여 길이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양쪽 변이 길이가 정의된 사각형은 위치가 바뀌지만 더 이상 변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요소에 치수를 부과해주는 지능형 치수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치수를 통하여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정의할 수 있고 선의 길이를 부과할 수 있으며 두 선의 거리를 부과할 수 있고 원이나
족보같이 중심에서부터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도형의 지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있을 때 지능형 치수를 선택한 후 두 요소를 선택해주면, 그리고 선의 변을 선택하여 선의 길이를 정의할 수 있고, 또 점과의 거리를 정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선의 양쪽 끝 점을 선택하여 선의 길이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을 선택하여 원의 지름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 사이에 각도가 있을 때 지능형 치수를 사용하면 두 직선의 각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치수를 통하여 점과 선의 거리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또 지능형 치수로는 원과 원을 선택하여 두 원의 중심 간 떨어진 거리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 지능형 치수를 사용할 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두 요소를 선택해 준다면 두 요소의 떨어진 거리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곡선이 있다면 지능형 치수를 사용하여 이 자유곡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능형 치수를 사용하여 각 요소들의 치수를 정의하여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각 요소 간 치수를 정의하여도 그 치수만 유지될 뿐 각 요소들의 상대적인 위치나 전체적인 형태가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치수 기만으로 요소들 간의 완벽한 관계 조건을 정의하기 힘든 경우 구속 조건을 사용하여 스케치 요소 간의 평면, 축, 모서리 또는 꼭지점 간의 인접 조건이나 수직 조건 등과 같은 기하 구조 속의 관계를 정의하여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구속 조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조건을 부과하고 싶은 요소 두 개를 선택해 줍니다. 여기서 복수의 요소를 선택하는 방법은 하나의 요소를 선택한 후 컨트롤 키를 누르고 다른 요소를 선택해주면 복수의 요소가 선택 가능합니다. 이렇게 요소 두 개를 선택하였다면 왼쪽에 속성이라는 대화창과 함께 선택한 요소들이 뜨고 기존의 구속조건이라는 항목이 뜨며 그 아래쪽에 구속조건 부과라는 항목이 뜰 것입니다. 각 구속조건들에 대해 하나씩 사용해 가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지우고 그리고 스케치상에 점 2개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동일한 방법으로 두 요소를 선택하면 대화창 하단에 구속 부가 조건이 뜹니다. 먼저 구속 조건 중 수평을 눌러보겠습니다. 수평을 눌렀더니 점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만약 선을 선택하여 그어준 뒤 선의 양쪽 끝 점을 선택하여 수평을 눌러주었다면 두 요소들이 화면의 수평한 방향으로 나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개의 요소가 수직으로 구속되면 이 화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구속 조건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직 구속과 수평 구속은 그 요소를 움직이더라도 구속 조건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그 방향이 계속 유지됩니다. 그리고 선이 하나가 더 있을 때 이 선과 선을 선택하면 동일선상이라는 구속 조건이 보입니다. 이 구속 조건은 두 요소가 무한히 연장된 선상에서 동일한 선 위에 존재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원을 2개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원을 선택하여 부가 조건을 보면 동일원, 탄젠트, 동심이라는 부가 조건이 보입니다. 두 원 중 하나의 원에 크기를 부과하고 이 상태에서 두 원을 선택한 뒤 탄젠트를 누르겠습니다. 탄젠트 구속 조건을 사용했더니 두 원이 서로 접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탄젠트 구속 조건의 경우 원과 선을 골랐을 때 똑같이 사용이 가능하며 호나 타원, 자유곡선에서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원을 선택하여 동심 구속 조건을 사용하겠습니다. 동심 구속 조건을 부과한 뒤 작은 원이 큰 원 안쪽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심 구속 조건은 서로 다른 원형 요소가 같은 중심축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동일원을 선택하겠습니다. 동일원 구속 조건을 부과하니 두 원이 포개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원 구속 조건은 같은 점을 중심으로 같은 반경까지 공유하게 되는 구속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직선의 경우 직각 구속 조건을 부과하면 두 직선이 서로 직각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을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면 구속 조건 중 중간점이라는 구속 조건이 보입니다. 이 구속 조건은 점이 선 위에 중심점과 같은 위치에 있도록 구속하는 구속 조건입니다. 그리고 일치는 같은 선상에 존재할 수 있게 묶어주는 구속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선을 선택 시 평행은 두 선이 서로 평행하여 서로 만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구속 조건입니다. 그럼 구속 조건과 지능형 치수를 사용한 치수 기입을 통하여 완전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전 정의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경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각형을 배치하였고 그 사각형의 변들을 모두 5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두 사각형 모두 한 변이 50인 정사각형입니다. 하지만 한쪽은 선들이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고 한쪽은 선들이 모두 검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왼쪽의 파란색 사각형의 경우 이 요소를 선택한 뒤 움직여주면 고정되지 않고 마구 움직입니다. 반면 검은색 사각형은 잡고 움직여도 그 위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오른쪽 사각형과 같이 선들이 모두 검은색으로 나타나면 그것이 완전 정의된 상태입니다. 지금 두 사각형을 비교해 본 것과 같이 완전 정의된 상태는 그 형태와 위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완전 정의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완전 정의시키려면 그 스케치의 위치가 원점으로부터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현재 스케치에서 어느 요소에 어떠한 구속 조건이 적용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매니저 상단에 구속 조건 표시 삭제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그럼 왼쪽에 나오는 대화창에 각 조건에 맞는 모든 구속 조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 정의된 이 사각형의 경우 위아랫변의 수평과 양쪽 변의 수직, 그리고 두 교차선의 일치, 변의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일치가 3개가 있습니다. 적용된 구속 조건을 파란색과 비교해 보면 이 사각형보다 일치가 하나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의 일치는 사각형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교차선의 교점이 이 평면에 있는 원점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소를 완전 정의시키기 위해서는 원점으로부터의 위치를 정의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왼쪽 사각형을 완전 정의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각형의 위치를 원점으로부터 일정하게 정의시켜 주거나 구속 조건을 통하여 완전 정의를 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스케치를 할 때 원점을 중심으로 중심을 맞추거나 한쪽 꼭지점을 일치시켜 형태를 잡는다면 쉽게 완전 정의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능형 치수와 구속 조건을 통하여 스케치를 완전 정의시켜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지능형 치수와 구속 조건은 이렇게 스케치를 완전 정의시키는 용도 외에 어떠한 기계를 3차원 설계하기 전에 그 움직임을 단순히 스케치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스케치와 같이 만들고자 하는 기계의 치수와 고정되어 있는 축, 그리고 그 거리 등은 완전 정의를 시켜주고 움직이는 부분을 완전 정의시키지 않은 채로 둡니다. 이러한 구조로 스케치를 한다면 기차의 바퀴와 같은 구조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러한 형태들이 실제로 기계를 스케치하기 전에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지 스케치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평면에 그린 스케치를 통해 3차원 형상을 만들게 되고 그 3차원 형상이 제대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스케치가 정확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스케치한 요소들의 크기나 그 생김새를 정의하기 위하여 지능형 치수 도구를 사용하여 길이, 각도, 거리 등을 정의하였고
각 요소들 간 관계를 고정하기 위하여 수직이나 수평, 동일직선, 직각, 평형, 탄젠트, 동일원, 동심, 일치, 중간점 등의 구속 조건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사용하여 스케치가 그 크기와 원점으로부터의 위치가 다른 요인으로 인해 변형되지 않게끔 고정이 된다면 이런 상태를 완전정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완전정의 된 스케치를 통하여 더욱 안정적으로 표현된 3차원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